우리 존경하는 기자님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조배수 의원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종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직면하여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현정 질서가 흔들리고 국민 모두가 깊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에 모든 행정부와 사법기관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진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비상한 시국 속에 국민과 함께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결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국민에게는 희망이 되고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실 분은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이신 심하보 대표이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기총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입니다. 많이 힘드는 이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그 안에 1천만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애국가 가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국가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지금은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곧 진실과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론들은 과거에도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등의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짜집기 편집, 바꾸어 보도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내란이라는 용어를 써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선진들의 피땀 흘려 눈물과 피로써 세우고 지켜온 나라, 상권 분립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법국회도 사법권도 행정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자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탄의 부역자들의 선동 노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분명 거짓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침략자, 그래서 친중 친북을 외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3만 7천여 명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리고 전사한 동맹국 미국은 나가라고 외치는 자들을 진짜 우리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나 간단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 진실이 오면 거짓과 선동과 속임수와 혼돈의 바다는 고요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재판 없이 강제 체포는 망신주기일 뿐 국가적 망신이요 국민의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그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반드시 진실을 말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험한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사법부는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의무인 법과 원칙으로 판결하라. 입법부 국회의원들이여 양심을 지키라. 기독 국회의원들이여 신앙을 지키라. 정부 관료는 국민이 위임한 직임과 업무를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준행하라. 언론은 잠시의 양심을 속이고 영원한 죄인이 되지 말고 진실만을 보도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국민도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 안에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작금의 혼돈과 불법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머지않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전문위원이며 지금은 탄핵반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셉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저희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른 633 원칙을 지켜서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준해서
탄핵의 부당성, 정치 탄핵에 대한 것을 헌법에 준해서 올바로 판결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속 14회차 진행했고 오늘 15회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그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삼권 분립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일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을 탄핵을 넘어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도 분명히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대통령에 준해서 3분의 2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서도 수사권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온통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진치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했고 또 영장 전담 판사는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언론, 방송, 기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팩트를 국민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바른 부분은 바른 부분대로 가야 된다.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 행위에 대한 것도 내란죄도 성립이 되지 않는데 일방향으로 선전도구가 돼가고 있다. 특별한 한 개인 범죄 혐의로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언론, 방송, 국회의원, 사법부 다 한통속이 돼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언론방송 여러분 기자들께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우규입니다.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면서 걸핏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미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에게는 이 상아리만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간첩마저 잡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미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과 국민의 검증권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부패한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입니다.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계엄권 행사를 내란으로 낙인 찍고 또 선동하는 망국적인 민주당의 셋업에서 민주당의 설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국헌 문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탄핵 남발, 예산안 파행, 정부 마비, 중국을 위한 간첩죄 개정 반대, 간첩 사건마다 등장하는 이재명의 별동대, 경기동부연합, 중국론 따르겠다던 문재인, 한국이 중국에 붙어야 한다면서 말 엉덩이에 파리로 비유한 박원순, 광우병 선동, 한미 FTA 반대 선동, 세월호 선동, 탄핵 선동,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이재명 관련 사건 사망자 7명,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관련법까지 바꾸는 민주당,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민주당. 제가 어디까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헌문란 내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전쟁이 나면 북한과 함께 남한의 반동 세력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서 무기와 폭동을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입성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의 내란이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김일성의 회고록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직접 연결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 대표적인 주사파인데요. 그의 저서 이름이 더불어숲, 손잡고 더불어입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영복에 져서 더불어숲의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찰 중국에서 대남 공작 사업 직접 담당하고 오신 김국성 씨 2014년에 탈북하셨는데요. 이분은 신영복이 간첩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삐뚤어진 역사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삐뚤어진 역사관에 빠져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법률전, 로페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법을 빙자한 만용입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를 빙자해서 사실상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함께 하시는 국민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모든 언론은 무죄 추정에 따라 보도하라. 하나, 국회는 상권 분립 원칙을 따르라. 국회는 더 이상의 국회 독재를 종료하고 상권 분립 원칙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작금의 국회는 상권 분립의 이유인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할 정도로 비대해져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국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지금 국회는 범법자와 무지한 자의 소굴이다. 플라톤은 지도자의 무지는 사악이 된다 했다. 권력욕이라는 거미줄에 스스로 사로잡힌 국회는 결국 자기 스스로 민주주의 장점을 단점으로 바꾸어버렸다. 운동권 출신과 주사파 출신이 득실되는 국회는 아스팔트 대신 로텐도 홀로 장소를 바꾸었고 손에는 돌멩이 대신 손피켓으로 바꾸었다. 시대는 빠르게 발전했는데 국회의 정신 연령은 여전히 80년대이다. 거대 야당이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는 행보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파도에 침몰하게 될 것이다. 둘, 언론은 무죄 추정에 따라 보도하라. 언론의 생명은 팩트와 정론 직필이다.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 단계에도 이르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 수괴로 몰아서 탄핵을 소추하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이 경쟁적으로 내란 수괴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언론들도 여기에 부안해동 가세하여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호칭을 주저없이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 제28조 사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피고인의 무죄 추정에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작금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확정된 죄인인 것처럼 특정 정당의 주장을 초등학생처럼 고스란히 받아쓰게 하여 내란죄로 단정 보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당대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무슨죄 의혹 관련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단정적으로 내란죄라고 확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자신의 책무를 배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언론 독재이다. 특히 보수 언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이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결정적 순간에 공익 대신 사익을 앞세우는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였는데 제4의 권력을 휘둘러 또 다른 독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셋,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라.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빌미로 사냥감 만난 하이에나처럼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과거 자신들의 무능과 과오를 한 방에 회복하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다. 즉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공수처의 이런 반헌법적 폭거야말로 헌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그것이 바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넷, 국민 여론이 크게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탄핵 속추 직전보다 급상승하였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12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36.1%로 한 주 전 보도된 여론조사 공정의 31.5%보다 훨씬 상회하여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인 24년 12월 6일부터 7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11%로 떨어졌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 여론이 강하게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양경제가 조사업체 조원 C&I에 의뢰하여 12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8.2%, 더불어민주당 37.8%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행한 민주당 지지도가 40%대 이하로 추락하면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국회와 언론, 수사기관, 사법부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헌재, 사법부, 군경, 언론, 정치인들은 성남 민심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다섯, 모든 국민은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1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 앞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마다 광장에 모여 기도했다. 또다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광장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이다. 우리는 1월 11일 토요일 2시부터 국회 앞 국회의사당로에서 매주 모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 서면 로타리, 대전 대전역, 대구 동성로, 인천 자유공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도 동일하게 나라를 구해주소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3일 참여단체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 경기 인천,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연합회, 전국 청년연합, GMW 연합 등 1200개 단체 일동.